얼마 전 인도네시아 네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난 후 곧바로 필리핀도 9월 21일 반부패 시위가 전국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마닐라 대통령궁 인근의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 병, 화염병을 사용하며 격렬한 시위가 있었죠. 최근 필리핀 태풍 이후 다시 11월 16일부터 마닐라에서 시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원인이 무엇일까요? (1차) 시위의 원인은 디스카야 가문이었습니다. 파식 시장이었던 아내와 건설사 운영하는 남편인 디스카야 집안. 이 부부와 연계된 기업들은 국가 공사로 따낸 비용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316억 페소 약 4조 2천억 원 홍수방지 공사를 했습니다. 최초 매스컴은 필리핀 불라칸에서 부실공사로 크게 이슈가 터지게 되었는데, 조사하니 집에 고급차가 40대, 필리핀에 관세 없이 들어온 차는 10대인가. 페이스북 소문상 콘도 한 곳에 사람 살 공간 없이 현금이 전체를 싸두어서 돈 필요할 때 바가지로 퍼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과연 저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생방송 청문회 때 공사를 따기 위해 저 부부는 자기들이 돈 먹은 게 아닌 공사비 25%를 뇌물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인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하원 의장과 정치인 최소 17명에게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Sa DPWs ang lumalapit sa amin para humingi at kumuha ng bahagi niya sa halaga ng proyekto. 청문회가 재밌었다 합니다. 조사위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냐 하니 바로 앞에 조사위원을 가리키며 쟤도 먹었다 했는데, 물론 대부분 자기들을 깨끗하고 증거도 없기에 무고죄로 고발한다 유난들 떨었죠. 이 부부가 마르코스 행정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먹었는데 대통령 사촌인 하원 의장도 걸려있고 잘만 타면 봉봉 마르코스까지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의심되네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지지하고 정부에서 사건 조사를 통해 부패를 뿌리 뽑는다 공언을 했죠. 그러며 9월 시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 말 11월 초 세부 마닐라 지역 태풍이 오면서 홍수 익사로 엄청난 사망 실종 사고가 생기고 이재민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러니 1차 시위 이후 지지부진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아직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국민들이 열받을 만하네요. 그러다 이번에 대통령이 터진 거죠. 현재 해외에 있고 예산 집행을 담당하던 하원 의원이었던 잘디코가 마르코스 대통령의 요구로 1000억 페소의 예산을 끼워 넣기를 시도했고, 자신이 직접 대통령과 대통령 대변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돈이 들은 가방을 전달하는 사진과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달한 돈이 약 560억 페소로 하나로 약 1조 4천억입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터지니 11월 16일부터 2차 시위가 마르코스 대통령을 향해 일어난 거죠. 지난번 1차 시위가 일어난 게 왠지 마르코스에 대한 복선으로 느껴지네요. 마르코스 1세 대통령의 개업 날짜로 1972년 9월 21일 필리핀을 망하게 한 날짜에 맞췄으니, 이 와중에 상원의원인 봉봉 마르코스 누나인 아이미 마르코스는 동생이 마약쟁이라고 2차 시위에 비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또 다른 형제의 난으로 보이네요. 필리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뉴스들 솔직히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공사를 보면 뇌물로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자재가 부실해져서 부실 공사 안 봐도 뻔하죠. 필리핀 고위 공직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뇌물로 따지면 말단 공무원도 다 똑같습니다. 저도 장기간 필리핀 사업하면서 스스로 한심하고 누워서 침 뱉기 같아 제 블로그 포스팅에 다 안 올려서 그렇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한 적 엄청 많습니다. 특히 화상영어 센터 공사할 때 시공사와 특히 관공서 여러 문제로 한 20년 늙었습니다. 필리핀의 사업 시 매년 월초에 사업자 메이어 펄밋을 리뉴해야죠. 그래서 매년 소방서에서 사업체를 방문합니다. 올해 예전에 오는 놈이 아닌 다른 애들이 왔네요. 매년 갱신할 때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천장에 붙인 화재 경보기 배터리 교체나 누르면 시끄러운 파이어 알람 설치, 비상등 추가 설치와 소화기 분말 재충전, 이 정도로 그때그때 다 처리합니다. 올해는 뭐 특별한 거 없고 CO2 소화기 2개 사라고 하네요. 잘 모르면 자기들이 구입처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곳 연락하니 말도 안 되게 비싸네요.
그래서 다바오 가장 대중적인 업체에서 따로 CO2 소화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자 펄밋을 도와주는 북키퍼에게 연락이 오네요. 소방청에서 소화기를 어디서 샀는지 영수증을 보내라 하고 갑자기 빌딩 펄밋 소방 서류 검토한다며 다시 스캔본 보내라 하네요. 이미 시 본청에 있는 자료를 지역 소방서에서 왜 검토를 하는지 공식적으로 필요하면 그쪽에서 열람하면 될 텐데 왠지 느낌이 싸합니다. 결국 걔들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소화기 구매를 왜 안 했냐 이러네요. 이거였어? 이것들이 미쳤구나? 너무 욱해서 북키퍼에게 저놈들 신고한다고 했더니 말리네요. 저 정도 신고는 타격도 없고 내년 갱신 때 보복이 있을 거라며 그냥 얼마 주고 끝내자고. 저런 것들 조지려면 현지 인맥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인맥 유지하려면 돈이 더 들겠죠. 그동안 필리핀에서 뇌물이라고 하면 안 될 일을 되게 만들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빨리 처리하거나 엄청난 벌금을 줄여주는 일종의 꽈안시로 생각하며 뇌물 줄 일을 아예 안 만들려고 노력하며 합법적으로 사업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당하네요. 옆 동네 인도네시아나 네팔, 다른 동남아 나라 뒤집어진 거 보면 정말 남 일이 아닌데 필리핀 유지가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필리핀 나라를 망하게 한 독재자 페르난디 마르코스 대통령을 사람들은 까먹었나? 그 아들을 대통령으로 또 뽑고 그 피가 어디 가나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냥 몇 개 가문이 돌아가는 왕족이죠. 그래서 저 뇌물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기간 채울 수 있냐고 현지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탄핵을 시키려면 한국처럼 정치인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 벽보가 가족 사진으로 아버지가 늙으면 자식들이 대를 이어 대대손손 해먹는 귀족이고 지방은 호족이죠. 저런 귀족 호족들이 대부분 다 뇌물을 먹어서 자기들도 터질까봐 절대 탄핵에 찬성을 못한다 하네요. 저런 썩은 정치인들을 대대손손 뽑아주는 노예인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죠. 윗대가리들이 저런데 아까 소방서 이야기처럼 이민국, 경찰, 시청, 관공서, 말단 공무원도 다 뇌물로 이뤄지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너넨 계속 가난한 후진국 평생 해라. 그래야 외국인에게 기회의 땅이 되지. 요즘 나오는 필리핀 시위를 보며 제가 생각하는 필리핀 문제점과 원인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다바오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